네, 안녕. 네. 이번 시간에는 외계행성계 탐사와 관련된 우리 총 8문제인가요? 네, 8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역시나 문제 양이 많으니까 미리 꼭 풀어보시고 차근차근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어느 외계행성과 중심별이 공동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모습을 공전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알려주는 거고요. 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측정한 이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나타낸 거다.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구나. 아하, 그렇구나. 여기서 좀 캐치를 할 수 있는 게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시선 방향이 어딘지를 파악해요. 여기에 관측자가 있는 거예요. 관측자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4등분을 해 항상.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해요. 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자, 얘네들은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요 지점은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접근하고 있는 건 거고 요 지점은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선 속도로 굳이 따지면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최대값들이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보시면 t1일 때 제로고요. 그럼 얘가 요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t2일 때 뭐예요? 마이너스 최대값이네요. 마이너스 최대값.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t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점이 t2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그럼 여기가 순서대로니까 얘가 t3일 거고 요 지점이 t4, 여기가 t5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요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기억,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 행성의 공전 방향은 기억이다. 자, 얘가 지금 공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행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전 방향은 어떻다? 같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같은데 서로 반대편에 있으니까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다음 니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자,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그 질량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얘네들이 궤도 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성 질량이 커지면 그만큼 그 중심별의 궤도도 어떻게 돼? 궤도가 커져. 그럼 궤도가 커지니까 이거에 따른 속도 변화도 어떻게 돼? 시선 속도 변화도 커져. 이건 거죠. 그러니까 그 A가 커진다? 이게 맞는 얘기인 거죠. 다음 디귿,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A가 어디였죠? 네, A가 여기네요. 행성이 여기면 반대편이니까 여기에 이제 요 지점에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요 지점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T4에서 T3가 아니라 T4에서 T5가 되네요. 됐죠? 틀린 얘기네요. 이게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여기 T4라고 찍은 요 지점이 플러스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플러스 최대값.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고 나면 속력은 줄어요. 시선 방향의 속력은 줄는데 이제 플러스 값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입니다. 니은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네. 자, 그림 가는 원궤도로 공전하는 어느 외계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는 T1에서 T6 중에 어느 한 지점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동그래요. 그러니까 A, B, C, D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T1에서 T6 사이에서 언젠가를 딱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순서대로 갔다라는 건 거지. 얘가 T1, 2, 3,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2, 3, 4,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런 기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런 기호는 이제 델타 람다 맥스에서 최대로 편의가 발생하는, 제대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려준다 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부터 하시면 되죠. A, 나 그림부터 보면 A가 청색편이니까 뭐예요? 얘는 접근하는 애, 그다음에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후퇴하는 애,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먼저 캐치하시고,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관측자가 이렇게 있을 때 별이 도는 것만 표현을 해보죠. 자, 이렇게 4등분 하자고 했죠. 4등분을 했을 때 A, B, C 순서가 어떻게 돼?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 여기 A, B, C, D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는 걸 가지고 여기 T 1, 2, 3, 4, 5, 6, 7의 언진이 어떻게 하냐? 여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T2. 자, T2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식현상이 일어났네요. 식현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별, 행성, 관측자. 그러니까 별과 관측자 사이에 행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A, B, C, D 중에서 또 어디에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D다. D가 별이 여기 있다. 라고 치면 이거의 질량 중심과의 반대쪽이니까 어디? 여기에 행성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오, 그럼 요게 되네요. 별, 관측자, 아니, 별, 행성, 관측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예요? 여기가 D다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A, B, C, D를 여기다 써야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얘가 D라기보다는 얘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여기 부분. 요 부분이 뭐예요? 얘가 D네요.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되겠네. 됐죠? 네, A, B, C, D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찾았으면 끝입니다. 기억, 가의 T3는 나에서 A냐? 맞는 얘기죠. 다음, 니은, 행성의 반지름이 커지면 가에서 A가 커지죠. A는 밝기가 변화한 정도니까 커지겠죠. 그 다음,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이거, 변화량. 요 변화량이 커지냐. 요 변화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속도 변화도 커진다라는 얘기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점을 도는 거 나오는 거고, 나는 시선 속도를 일정한 시간간격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일 때 T1일 때, 자, 이런 조건들 잘 봐. T1일 때 중심별의 위치가 기억과 니은 중 하나래요. 그럼 T1일 때를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나한테 접근을 하고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가 그림에서 별이 접근을 할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데, 일단 시선 방향 요거 캐치하시고, 행성 방향이 요거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왼쪽에 써있네. 공전 방향은 서로 둘 다 같다. 공전 방향 둘 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한테 오고 있는 거고, 니은은 멀어지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럼 T1의 위치가 뭐가 될까요? 여기가 기억이 되겠죠. 그러면 니은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 T3가 니은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 T1일 때 중심별의 위치는 기억이다. 맞는 얘기네요. 됐죠? 다음, 중심별의 겉보기 등급은, 자,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는 밝기. 즉, 뭘 알려주는 거냐? 거리가 어떠냐? 그러니까 이 밝기가 밝으면 거리가 짧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T2하고 T4 중에 누가 더 나랑 가까이 있냐를 보는데, 얘가 지금 T1이고 얘가 T3죠. 여기가 얼마예요? 얘가 T2, 여기가 T4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중심별의 겉보기 등급이, 자, 등급이라고 하는 건 밝기가 커지면 어떻게? 작아질 거예요. 누가 더 작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말, T2가 T4보다 작냐를 물어보는 건 T2가 T4보다 밝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맞나요? T2가 T4보다 밝게 보이나요? 거리가 짧게 보이나요? 맞죠. 다음 T1에서 T2로 가는 동안, T1에서 T2면 요 색깔로 해보죠. 요 기간이네요. 스펙트럼 흡수선 파장은 점차 길어지냐 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값이네.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값인데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잘 봐요. 잘 보여. T1일 때 마이너스 최대 값을 찍어줘. 여기가 최대죠. 그리고 다시 0으로 가는 거죠. 그럼 최대에서 속력 자체가 줄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반향은 유지하는데 속도의 크기 자체는 최대치였던 게 줄어드는 거지. 왜? 시선 방향으로의 그 방향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스펙트럼을 굳이 따지자면 기준이 여기 있으면 여기 최대치를 찍었어. 그 다음 건 어떻게 나타나? 여기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건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 파장이 일로 갈수록 커지는 건데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캐치했냐 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 ABC에 의한 이제 중심별의 겉보기 변화를, 나는 ABC 중 두 행성에 의한 겉보기 변화로 나타나는 거다. 세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에 나타난다. 이런 조건은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거 다 알려주는 조건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가에서 보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딱 보니까 중첩되는 구간은 딱히 크게 없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것만큼이 A가 이제 계속해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범위가 됐고, B는요? 요거죠? C는요? 어디에요? 네, 여기네요, 여기. 여기까지가 C네요. C, B, 네, A.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제가 표현한 이게 뭐냐? 이게 결과적으로 공전축이죠. 선생님, 왜요? 자, 원래 여기서 식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얘가 다음번에 식현상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한 바퀴 돌아 다시 여기 왔을 때밖에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다는 걸. 자, 그랬을 때, 자, 한번 볼게요. 기억. 행성의 반지름은 B가 A의 3배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반지름을 비교를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중심별은 같잖아요. 행성만 다르고. 그러니까, 뭐야. 밝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 글씨가 안 써지네요. 밝기 변화를 물어보는 건데, 자, 밝기 변화는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 면적에 의해서 일어나죠. 근데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의 몇 배? 제곱배 한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A가 요만큼 일어났어요. 색깔 다르게 요만큼 한 칸. B는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일어났죠. 우와, 3배다. 뭐가 3배인 거야? 면적이 3배만큼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밝기 변화가 3배만큼 더 일어났다는 건 면적이 3배만큼 일어났다는 거고, 반지름은 그러면 루트 3배 만큼 일어났다는 거니까 얘는 틀린 보기. 됐죠? 다음 니은. 행성의 공전 주기가 C가 가장 길다. C가 누가 봐도 이게 가장 길죠. 맞는 얘기고요. 다음 디귿. 행성이 중심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 행성이 중심별.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작게 그려서 그렇지 크게 그리면 여기 있던 행성의 폭이 얘를 지나간 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뭐 보면 돼? 여기 보면 되겠네. 누가 커요? 누가 커? 자, 요거 보시면 되죠? 밝기 변화가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일어났으니까 얘는 누구 거예요? 얘는 B. 얘는 한 칸, 두 칸 일어났으니까 두 칸 일어난 건 C네요. 그러니까 C가 더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C가 요보다 길다. 그러니까 일어난 거, 변화 일어난 거. 이게 좀 양아치 같았던 게 여기서 이렇게 넓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서는 좀 짧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비교를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표는 주기활성 A, B, C를 대문자로 된 거는 별이에요. 별. 얘네들은 별. 그 다음에 소문자로 된 것들은 이제 행성을 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표는 행성에 대한 정보고요. 세 별의 이제 질량과 반지름 다 같다. 그러니까 뭐 다른 그 외적인 조건들 다 같게 하고요. 식현상도 다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뒤에 보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기억부터 차근차근 보시죠. 자, 시선속도 변화량은 물어본다. 자, 시선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에요. 행성의 질량이 크면 이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크다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요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행성의 목 길이 비교하면 될까요? 질량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둘이 공정궤도 반지름이 같아요. 공정궤도 반지름이 같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여기 같다는 얘기거든요. 요 거리가. 얘는 같은데 질량은 얘가 더 커. 근데 이 균형은 유지해야 돼? 그럼 별이 더 커져야겠지. 별이 더 넓어져야, 넓은 범위를 돌아야만 이걸 유지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더 질량이 작으니까, 자, A가 질량이 B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변화도 A가 B보다 작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니은. 별의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는, 자, 이 공통질량 중심 사이는 B가 C보다 짧다. 자, 지금 B하고 C를 보시면 나머지 조건들이 다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행성의 생김새 자체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별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궤도 반지름이 다르죠. 다 똑같은 애들이야. 그냥 시소를 태울 건데,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시소를 태울 건데 여기에 뭐 똑같이 애들이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 요 놈이 나는 좀 더 넓은 시소가 탈 거야 하고 여기 끝에 앉았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도 같은 애니까 더 멀리 앉아줘야 돼. 이런 개념이에요. 요 개념. 그러니까 거리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B가 C보다 짧다.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는 얘기죠. 됐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행성의 식현상의 겉보기 밝히면. 자, 이거는 어떨수록 잘 일어날까요? 일단 색깔로 해볼까요? 요거는 반지름이겠죠. 반지름이 클수록 잘 일어날 거니까 얘랑 이거 비교하면 A가 C보다 작다. 말이 안 되네요. 크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비교하는 문제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가는 식현상이고 나는 미세중력 렌즈. 자, 미세중력 렌즈가 까먹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 뒤에 있는 배경별을 내가 볼 때에 원래대로면 그냥 이렇게 가니까 요 하나만 들어와야 되는데 양 옆으로 가던 애들이 이 가운데 있는 별에 의해서 휘어가지고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그래프상으로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인데 얘는 누굴 걸 본 거야? 얘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본 거고 얘는 제일 뒤에 있는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봤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가에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밝기 변화. 이거 계속 나오는 보기니까 맞고요. 그다음 니귿, 나에서 A는 행성의 중력되면 자 A, 자 요렇게 뾰족 튀어나온 건 누구 때문에? 얘는 행성 때문에. 얘는 이건 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 디귿, 가와 나는 둘 다 중심별의 밝기 변화 아니죠. 얘는 배경별을 이용한다니까요.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노트는 제가 이제 뒤에 있는 문제 중에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띄워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7번 그림 가는 별의 A와 B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거다. 그렇구나. 보면 별이 이동을 했는데 A라는 애는 움직이는 애인 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갔으니까 B는 이제 뒤에 있는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제 B라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배경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이제 행성을 가진 중심별. 그러니까 행성을 가진 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쭉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여기는 행성의 중력 때문에 일어난 거야. 여기는 별 때문에 일어난 거고. 이거를 좀 차이점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나의 기억 시기에 두 별의 중심을 자, 요거 맞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별이 중심상에 일치한다는 건 그림을 그리면 관측자가 있고요. 뒤에 배경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중심별이라는 애가 있는데 중심별이 있고 얘 여기 있고요. 이 주변에 행성이 여기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게 일직선에 있는 건 거야. 이게. 그럼 이때도 중력 렌즈 일어날 수 있어. 누구 때문에? 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거든요. 기억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야 돼? 행성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 여기 행성이 있고 여기 별이 있고 이런 상태야. 행성이랑 내가 관측하는 별과 일직선상이 있어야죠. 틀린 얘기. 다음 니은, 나에서 별의 겉보기 등급은 최대 변화량이 1등급보다 작다. 자, 등급의 최대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 1등급과 비교하는데 1등급은 몇 배? 2.5배죠. 2.5배. 자, 그랬을 때 별의 겉보기 등급의 최대 변화량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변화를 보는 거죠. 원래 1이었던 친구가 여기다 써볼까요? 1이었던 친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약 3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3배 밝아진 거죠. 3배. 그럼 2.5배보다 어때요? 크니까 얘도 틀린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나로부터 A가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죠. 여기서 이 A가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옆에 이제 얘를 좀 켜놓은 건데,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진영을 조성한 걸 나타낸 거다. 그렇구나. 자, 보시면 얘는 중심별이 여기가 중심에서 이렇게 궤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있는 건데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가면 되겠죠. 기억, 식현상을 이용하여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얘 시선 방향이랑 공정 궤도면 어떻게 나란하대요. 이거에 의해서 관측할 수 있는 게 뭐? 식현상, 시선 속도 둘 다 가능하죠. 얘 오케이, 얘도 오케이. 됐죠?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니은, 행성이 A를 지날 때 행성이 A니까 행성이 나한테 가까이 오니까 별은 어떻게 되겠어? 뒤로 가고 있겠지. 왜냐면 이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청색 편의가 아니라 적색 편의가 나타나야겠네요. 여기까지는 다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 디귿입니다.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의 크기는, 자, 이 파장 변화의 크기는 물어봅니다. A를 지날 때가 A-를 지날 때보다 2배냐 물어보는데 여기 파장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이 파장 변화의 크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시선 속도 변화랑도 같은 건 거죠. 그러니까 시선 속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를 해라 인데 각도를 준 거 보니까 뭔가 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써야 될 것 같죠? 해보죠. 자, 그럼 써보자고요. 그냥 좀 크게 그려볼게요. 크게. 여기 시선 방향이라고 하고 중심별 걸 좀 크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아유, 왜 이래? 네. 이렇게 크게.
궤도가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그리겠어요. 자, 그랬을 때 A가 여기 있죠, 지금. 그리고 A 다시가 여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짜자잔. 짜잔. 요게 몇 도래요? 요게 30도래요. 됐죠?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어찌됐든 간에 별의 위치니까, 별의 위치를 그려보면, 별은 A일 때 여기에 있는 거예요. A일 때. 그럼 A 다시일 때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가는 그 방향을 한번 표시를 해볼 건데, A는 여기 접선이니까 요렇게 가고 있는 친구고요. A 다시는 요렇게 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공전 속도는 어때요?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은색으로 표시한 얘네들은 일정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2다 라고 하면 얘도 2인 거예요. 알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다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거는 A 같은 경우는 이 검은색이 곧 뭐예요? 우리의 시선 방향으로 가는 친구입니다. 맞죠? 근데 A 다시 같은 경우는 이게 곧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시선 방향에서 오는 속력인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삼각형이 좀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 문제가 그래서 어려워. 얘는 사실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30도니까 여기 30도죠. 그죠? 근데 여기 수직이에요. 왜냐면 우리 접선이니까. 그럼 이렇게 좀 확장을 시켜보면, 얘를 확장을 좀 이렇게 시켜보면 여기는 60도가 되겠네요. 맞아요? 60도. 그러면 여기 몇 도예요? 여기가 30도겠네요. 자, 다시 여기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렇게. 자, 여기가 30도면 여기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가 몇 도예요? 여기 30도죠. 근데 얘 몇 도예요? 90도죠. 그럼 여기 몇 도예요? 60도여야 되죠? 정리를 해서 다시 그려보면, 자, 요 부분을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가 60도짜리인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알고 있잖아. 2대 1대 루트 3. 자,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검은색을 2로 잡아놨으니까 이 노란색이 뭐가 돼? 노란색이 얘가 1이 되겠네. 이제 문제를 봐봐. A를 지날 때. 자, 검은색 얘가 얼마요? 얘가 2인 거예요. 자, 얘는 A 다시를 지날 때 얘의 2배이냐 라고 묻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요거가 2일 때 얘는 1인 거잖아요. 요 삼각형에 의해서.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부위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한번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저에게 다시 한번 오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